오늘은 무릎에서 무릎의 염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염좌가 뭔지 아시죠? 아니요. 모르세요? 삐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갑자기 확 많이 움직였을 때 그때 우리가 큰 통증을 느끼면서 갑자기 움직이다가 아야 하면서 힘을 주기가 좀 어렵고 이런 질환을 우리가 이제 염좌라고 부릅니다. 급성질환 중에서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염좌가 일어나는 부위는 발목이죠. 근데 무릎도 의외로 좀 염좌상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무릎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위에는 대퇴골이 있고요. 아래쪽에 경골하고 비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슬개골이 붙어 있죠. 인대라는 거는 관절을 유지하는,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절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도록 하는데요.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인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외측 부인대, 안쪽에 있는 내측 부인대, 그리고 무릎은 다른 관절하고는 다르게 관절 속에도 인대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걸 전십자인대, 뒤에 있는 거 후십자인대 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요. 무릎이 앞뒤로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릎을 가만히 보면은 관절이 그냥 아랫뼈 위에 뼈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움직이지만은 운동성이 많기 때문에 인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뭐 축구나 스키, 배드민턴 같은 경우 또 혹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버티다가 이러고 또 삐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염좌라는 거는요, 인대가 보통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찢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좀 증상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염좌를 구별하는 방법은 인대는 상처가 났을 때 모든 상처는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상처가 늘어나려고 하면 아프겠죠. 근데 인대가 좁아지는 방향에서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대를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한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 종아리를 앞으로 당겨보는 거예요. 그때 시큰하고 속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전십자인대에 문제가 있겠죠. 똑같은 방향에서 앞으로 밀어봤을 때는 이제 후십자인대를 늘려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때 시큰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후십자인대의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을 늘려보기도 하고 바깥쪽을 늘려보기도 하는데요. 인대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럴 때 별로 통증이 없어요. 근데 인대가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상처가 벌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인대는 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서 밀어봤을 때 한 5mm 이하 안에서 덜보다 버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5mm 이상을 움직인다, 만약에 1cm 이상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완전 파열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대를 늘려봤을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범위를 보는 것도 진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삐었을 때 이렇게 붓고 멍들잖아요. 무엇을 뜻하죠? 멍이 들었다는 거는 속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났다는 얘기죠. 자, 인대 염좌상에서 우리가 처음에 딱 삐었을 때 그때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따뜻하게 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왜죠? 피가 나는 거를 일단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피가 많이 나면 많이 나서 그 후유증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삐었다, 발목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그러면 얼음 찜질 보통 한 2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24시간 이내에는 계속 얼음 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부었다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의 출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서 좀 피가 잘 돌게 만들어서 흘러나온 피가 빨리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한 2주 정도 우리가 상처가 났다가 회복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를 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뭐 허리를 삐었다, 뭐 다쳤다 해가지고 진단서 끊으면 대체적으로 2주를 끊어주는 거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테이핑을 해준다든지 무릎 보호대를 해준다든지 해서 인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좀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염좌상 급성기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보통은 부항을 좀 많이 떠드려요. 그래서 피가 흘러나온 거를 빠르게 제거를 할수록 회복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침이라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대는 상처는요 뜨겁게 해줄 때 가장 빨리 회복이 돼요. 특히나 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굵은 침을 꽂아놓고 상처가 난 부위에다가 열을 직접 가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만성기 이게 염좌상의 처음에
이틀 동안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2주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쉬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계속 무릎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통증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몇 달씩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처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봉침이나 약침을 써서 상처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반기에는 어혈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약을 좀 같이 써주게 되고요. 너무나 이게 안 날 때는 재생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재생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약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계마다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자 처음에 딱 삐었을 때는 일단은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24시간 내에는 계속 얼음찜질 해주시고요. 이제 이틀 정도 지나서 붓기가 좀 가라앉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보호대를 잘 착용하고 최대한 움직임을 좀 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계속 통증이 느껴지고 잘 안 나는다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